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18일 네오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요한 기로 위치에 있는 시점인데 이번 주가가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오전 장중에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제가 촬영의 시간 기준으로 관련된 내용들 기준을 또 말씀드려 볼 테고, 촬영 이후에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내일 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세 번째랑 차트적인 내용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미징씨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가했었는데, 한국 증시는 또 예상과 다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글로벌적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이제 좀 급락을 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 발언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금리라는 녀석이랑 반도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가 좀 많이 지금 꺾인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올해 3번 정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꺾이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FOMC 회의가 6번 정도 남아 있고요. 6번 남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로 봤을 때는 2번을 인하를 한다라고 했고, 방금 본 뉴스 기사에서는 올해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 부분은 9월에 한 번만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1차적으로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치적인 행동을 좀 하면서 표심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다시 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2개월에서 3개월 전 시점으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이 한 6월에서 7월 정도,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금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중동의 리스크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은 유가 공급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CPI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 금리 인하를 기대감을 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예민한데 이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에 관한 기사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10% 이상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딱히 지금 이 시점에서 뉴스 기사를 제가 검색을 했었을 때는 관련된 뭐 소식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그래도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테일러
쪽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인 거고,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거의 9조 원 가까이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4나노미터 공장을 이제 라인을 증설을 한다는 내용 때문에 네오셈이랑 크게 좀 연관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 기존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 기사에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AI 관련된 생산 기지국을 하겠다라는 또 언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미국 거점을 확대를 하고 기술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HBM, CXL, PIM 같은 이제 AI 쪽과 관련된 그 이제 고성능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거점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CXL이나 HBM이나 PIM 같은 이런 반도체들을 생산 거점으로 잡는다 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네오셈 같은 테스터나 그리고 검사 장비들의 같이 그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제 보면서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근거는 이제 좀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뭐 제가 100% 정답은 아니라는 점에 좀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좀 중요했던 부분은 이 저점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점과 하나와, 그리고 일봉상에서 121선이라는 기준점을 지지를 해준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엔 61선에서 이탈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한 단계 아래 이동평균선인 121선의 이동평균선을 이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쪽에서 지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면서 121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1차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여기서 내일까지 해서 이 초록색 붉은색 선인 주봉 11선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당장에 좀 나오기는 또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또 당장에 10% 이상 상승률이 나와줘야지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 11선을 이탈을 하고 가게 간다면 또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봤었을 때 오늘 이제 상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월봉 5일선을 지금 이탈하는지 지지한지가 여부가 중요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월봉 기준상 지금 5일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월봉 관점 기준을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긴 호흡으로는 괜찮고,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주봉 11선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일봉에는 지금 한 시름 놓았다. 그래서 내일 21선 돌파를 해서 좀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121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241선까지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때까지의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하락했을 때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머릿속에 시나리오에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일 변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장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